XSFM입니다. I, D, W, K. 그 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차별과 불의에 맞서는 일은 의미가 있지만 꼭 표현형이 숭고하고 장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참여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온 세계의 덕후들에 대해 알아보지요. 2020년 7월 두 번째 목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윤세민 에디터 제가 생각난 게 있어요. 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세민입니다. 네. 덕질인도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긴 어디죠? 덕질인이 나와 있어요, 오랜만에. 제가 아제로스에 있다가 네. 정신을 차려보니까 여기로 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아제로스에는 오그리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은행 앞에 작은 투석기가 있어요. 네. 그 위에 올라서서 저는 장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누가 너를 투석기에 얹어놨군요. 발사가 됐네? 네. 이걸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유튜버들에 대해서 내일 이 시간에 좀 다시 얘기를 해보겠고요. 제가 너무 아쉬운 거는 지금 덕질인이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는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알아챘어. 아씨, 카메라 걷어가지고 이거. 이게 메소드 연기야, 이게. 저희가 지금 녹음을 다 한 다음에 지금, 목요일 순서 인트로 다시 연기로 돌아오자고, 캐릭터로. 생각해보니까요, 지난주에 그 티셔츠가 추가 발매됐다는 사실을 그 아실에서 얘기를 안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말씀을 안 하시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까먹었죠.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방송만 들으시는 분들 너무 죄송합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추가 생산을 해놓은 게. 하늘색과 분홍색. 청취자 여러분들은 돼지색이라고 부르는. 예쁜 핑크색. 네. 소량이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남아 있다면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잠시 후에 제가 좀 잘 모르는 분야라 제가 잘 돌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액세스몰 음향기기 섹션 액세스몰 프레그랜스 스토어 두뇌를 위한 습관 니모신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 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Big Green.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Bluetooth headphone speaker. Sony Monster Wireless. Join the freedom. Access Mall. JJL speaker. Charge 3. Bluetooth speaker. Go. Clarity HDBT. Headphone. Bluetooth. Sony Monster. JBL. Meet the speaker. Join the freedom. Access Mall. 액세스몰의 음향기기 섹션 7월의 프로모션 소개입니다. 네. 액세스몰을 잠깐 열어볼까요? 잠시만요. 트느미. 이게 한글로 쓰면 이렇게. 그렇구나. 아마존 멈케. 그렇죠. 그런 거예요. 먼저 자브라의 엘리트 시리즈를 온라인 최저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수에 방진 기능까지 추가된 제일 상위 기종입니다. 엘리트 액티브 75T. 엘리트 액티브 75T는 확실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기보다 조금 더 비싼 물건들에 대비하여. 네, 온라인 최저가와 더불어 신규 색상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민트 색상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는 좀처럼 보지 못한 색상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인데요. 디자인도 괜찮고, 네, 여러모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화용 블루투스 이어셋인 토크, 카카오톡 할 때 그 톡 시리즈 역시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합니다. 온이어 통화용 그 블루투스가 옛날처럼 부끄러운 디자인은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한쪽만 있는, 그리고 마이크가 조금 나와 있는 그런 디자인이죠. 네. 이것도 온라인 최저가로 판매를 합니다. 높은 성능의 합리적인 가격이고요. 네. 자브라 브랜드는 웬만해서는 액세스몰이 가장 쌉니다. 그렇습니다. 신제품도 들어왔습니다. 디 어쿠스틱의 블루투스 스피커 알토인데요. 네. 원음 그대로의 재생의 컨셉입니다. 슬라이드 슬롯이 탑재되어 있어서 CD 플레이어도 가능합니다. 사실 그런 물건을 찾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네, 믿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디자인은 편안한 나무색을 사용했고 예쁘게 보입니다. 스마트 디바이스 충전기, 케이블을 주로 만드는 것으로 알려진 앵커라는 브랜드의 사운드 코어 라인도 입고가 되었습니다. 네.
배드사이드 스피커라는 컨셉이거든요. 네. 근데 스피커 위에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을 스피커 위에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블루투스 스피커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대에서 내가 듣고 싶은 방송이나 듣고 싶은 음악을 틀어놓고 자기 전에 이 스피커 위에 핸드폰을 휙 올려두면은 충전도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배드사이드 스피커라는 컨셉입니다. 배드 사이드가 아니고 배드사이드 예, 나쁜 편이 아니고. 아제로스 꺼져. 근데 이게 웨이킹은 사운드코어의 제품은 이쁘네요. 실제로 이제 시간도 표시가 되는데 네. 그 시간이 싸구려 액정처럼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 스피커 안에 이렇게 LED로 멋있게 박혀 네.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품을 언제나처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액세스몰에 오셔서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셔도 굉장히 많은 좋은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성비 좋은 브랜드, 가성비 되게 좋은 브랜드, 가성비와 무관하게 그냥 좋은 브랜드 맞습니다.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각각. 특히 저희 액세스몰의 헤드폰 섹션은 유면상 PD님이 최저가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나 강조드리잖아요. 확인해 봤는데 그 AS가 되는 국내 수입 정품 중에서 더 싼 게 있다. 그럼 그거 사시면 됩니다. 네. 뉴스 라운드업. History in the making. 뉴스 라운드업입니다. 뉴스가 많습니다. 잡았다 요놈! 으로 밈이 되어버린 포도리 말고 포순이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 옆에 하나 더 있죠. 포순이가 치마 대신 바지를 입고 속눈썹을 없애고 단발머리는 귀 뒤로 넘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지자체나 그 관공서의 캐릭터들 보면은 성별을 구분하기 위해서 1번으로 넣어놓는 게 머리카락일 것 같은데 속눈썹입니다. 네. 왜냐하면 머리카락 없는 캐릭터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포순이의 모습이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적 편견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 바뀐 포도리 포순이를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 포순이 디자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 더 있었어요. 단발머리가 네. 귀 뒤로 넘겼단 말이에요. 귀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 정도 단발머리로 그렇게 큰 귀를 덮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머리를 뚫고 나왔어야 됐죠. 개구라였다. 진지해지기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가끔씩 귀를 접을 수 있는 개인기를 가진 사람이 있어. 진짜? 네. 왜 그 중학교에 보면 꼭 그런 거 자랑하던 애 하나씩 있어. 몰라? 몰라요. 귀 없었어요. 움직이고 막 자기 힘으로. 귀 움직이는 거는 연습하면 되더라. 야, 그 제가 안 됐거든요. 지금 근데 해보고 싶어지잖아. 친구가 귀를 움직이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포순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무리 힘을 잘 써도 그 귀를 그 단발로는 숨길 수 없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 아이고. 이에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 MS, 텔레그램은 홍콩 정부나 홍콩 경찰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대세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지금도 겪고 있는 나라의 국민들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지멋대로인지. 네. 그냥 잡아 족치고 싶으면 잡아 족치면 됩니다. 그냥. 그러고서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면 되고요. 법 해석에 대한 광범위한 그 권력을 막 휘둘러도 되는 게 국가보안법의 특징이죠. 다만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구글과 텔레그램은 이래도 돼요. 어차피 그 장사를 하고 싶어도 시장 점유율이 중국에 없는 곳이다. 그렇죠. 앞으로 홍콩 시민들은 싫어도 이게 좀 슬픈 결론 중에 하나죠. 싫어도 위챗 쓰고 요쿠 쓰고 하는 세상이 오게 될 겁니다. 웨이보로 가고. 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에는 여전히 시장 점유율이 상당한데 중국에 네. 무슨 대책으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서 좀 더 좀 지켜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빼고는 그냥 멀리서 보면 세팅되어 있는 안무 같습니다. 어차피 이 시장에서 떠날 거고 홍콩이라는 그러니까 그냥 전 세계적으로 마케팅하고 빠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김민아식 냉소로 듭니다. 다음 뉴스 보시죠. 저번에 문학인이 이야기했던 호라이즌 제로던 기억하시죠? 네. 이 호라이즌 제로던의 PC판 발매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원래 이 대작들은 저 같은 사람이 참 억울해하는 건데 PC판이 늦죠? 네. 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플스를 드린 거예요. 길게는 2년, 3년 늦죠? 네. 왜냐면 플스나 닌텐도 같은 걸로 이제 독점 발매를 해야 그 기종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지금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PC판이. 네. 이 호라이즌 제로던은 8월 7일 PC판이 발매될 예정입니다. 근데 뉴스가 뭘까요? 그러나 VPN을 악용하여 다른 국가를 통해 게임을 싸게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많대요. 네.
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스팀에 있는 호라이즌 제로던의 구매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래, 왜 그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그 예전에 MS 윈도우와 그 오피스를 베네수엘라에서 사면 쌌던 베네수엘라 사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네.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런 시장 정보가 되게 밝은 주변인이 한 명 있어가지고, 저도 늦기 전에 달려가 샀다가 취소당했거든요. 저도 취소당했어요. 네. 네. 이런 의견이 레딧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터키, 러시아 등에서 게임 가격이 3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렇죠. 기업은 견제가 없으면 이렇게 군다고요. 그래? 우회로가 있어? 다 올려! 라는 방식을 합니다. PC 발매를 기념해서 한 번 더 해볼까? 네. 그래서 이제 레딧에서 이 사태를 지적했던 유저가 하는 말이 그 다른 국가에서 게임을 싸게 사려는 너희들 때문에 그 국가들의 사람들이 게임을 못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 라고 많이 지적을 해요. 했었어요. 그런 얘기 주로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유저들은 서로 이제 룰을 어기는 유저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먼저 밉잖아요. 근데 저는 스팀과 회사가 이렇게 반응할 것인가가 사실 저는 좀 더 화가 나는 일이긴 합니다. 네. 여튼간에.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 사태도 그렇고 이런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해보는데 되게 어렵네요. 이거는 국제적인 경제의 문제라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기업을 쫓아낼 것도 아니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시의 위안부 역사교육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집회에 참석할 때 사용하는 차량이 노후화된 문제와 열악한 주거지 문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네. 위안부 역사교육관 설립을 위해서 이용수 할머니는 정의기억연대의 이나영 이사장과 함께 자리를 가졌고요.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멀리서 보자고요. 이 거대한 기자 다수의 모양으로 생긴 자연재해가 정의기억연대를 쓸고 지나갔죠. 네. 어떤 전사는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되게 빠르게 비가 지나가고 해가 났어요. 참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뭉쳐서 하던 일을 다시 합니다. 여론이라는 비가 내리고 천둥이 치고 할 때 그거를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그게 지나가고 나서 카메라도 빠지고 기자들도 빠지면 그냥 철천지 원수가 돼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다시 원래 하려던 일을 한다는 점에서 전 정말 여기서 감탄을 했습니다. 미국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 지원금이 엉뚱한 데로 갔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을 PPP라고 해요. 네, 이거는 직원 수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에게 무담보로 대출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대출금을 가지고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면은 상환을 면제해주는 지원 정책입니다. 그렇습니다. 페이먼트 프로텍션이라는 게 실제로 회사의 입장을 드러낸 단어라는 생각이 이제 와서 보니 듭니다. 네. 그냥 보편복지의 재난지원금처럼 그냥 개인한테 갔으면 됐을 일을 회사를 타고 지나가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요. 그런데 이 지원금을 받는 회사 중에는 중소기업으로 보기 어려운 로펌이나 베라왕 같은 명품 패션 업체,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로펌, 트럼프 사위의 회사에도 지원금이 들어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트럼프뿐만 아니고 교통장관과 교통장관과 농림장관의 회사에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인사도 관련이 있는데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남편이 지분을 갖고 있는 호텔 투자업체도 지원금을 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남편이 주식의 8%를 갖고 있는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는 건 좀 멀리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많이 돌아간 거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냥 이 PPP 자체가 대부분이 잘못 집행되고 있어서 이렇게 됐다. 네. 그렇게도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제가 생경했던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재난지원금이 잘못 쓰였다는 이런 뉴스는 본 적 없죠.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수혜는 불균등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런 문제에서는. 이거 프릭션 안 나게 집행하는 거 꽤 어려운 일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 비슷한 생각을 처음에 언제 했냐면 벌써 몇 달 전에 심지어 그 에로틱한 상황에 속옷으로 쓰이기도 한다는 아베노 마스크. 그럴 수 있구나. 이 아베노 마스크를 그 집행한 수주받은 업체 중에 유령 회사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게 혹시 아베 정부가 빼돌린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일본 국회가 시끄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못 만든 걸 가지고 수주 대박을 터뜨린 유령 회사가 있었다니. 이게 그렇잖아요. 원래 관의 돈이라는 게 먼저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 많이들 합니다. 네. 특히나 지금처럼
보수 언론에서 살포라고 표현될 정도로 많은 돈이 시장에 국가의 이름으로 뿌려졌을 때 이런 사고가 안 나는 일 참 흔한 일 아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가 나는 것 참 흔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다시 듭니다. 미국과 일본의 뉴스를 보면서 우리 일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신기하게 안 났네요. 그런 네. 일들이. 신기했어요, 저도. 미국 소식을 하나 도전하겠습니다. MLB의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NFL의 워싱턴 레드스킨즈라는 팀이 있습니다. 네. 레드스킨스는 몰라도 클리블랜드의 와후 추장 로고는 우리나라에서도 MLB 모자에서 많이 본 적이 있죠. 이 두 팀은 팀 로고가 아메리칸 원주민에 대한 차별을 담고 있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네. 레드스킨즈에도 저 추장 얼굴이 있습니다. 네. 네. 뭐 팀 로고뿐만 아니고 팀 명도요. 네. 최근에 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영향으로 이 두 팀은 팀명을 바꾸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건 뭐 모두가 알고 있는 건데. 이에 트럼프가 발끈 그렇죠. 하면서 트위터를 켰습니다. 내가 얼마나 팬인데. 팬도 아니었을 거야. 아니야. 네. 발끈하면서 트위터를 켜서 그러니까 외계인이 없어. 외계인 없지. 네. 팀명을 변경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하고요. 물론 그랬겠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인디언들은 매우 화가 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 효과적인 악플러예요. 네. 여기 엘리자베스 워런의 이름이 언급된 이유는 2018년에 공화당에서 엘리자베스 워런이 하버드 교수로 임용될 때 자신은 아메리카 원주민 혈통으로 표시를 해서 거짓으로 어퍼머티브 액션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공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되게 쓸데없이 이 인디안 혈통에 대한 진실 공방이 있었어요. 네. 네, 이때 근데 트럼프가 또 포카혼타스라면서 엘리자베스 워렌을 많이 빚고 왔거든요. 네. 그거를 빚고 와서 공격하는 방법도 참. 네, 그거를 다시 한번 빚고 온 거죠. 그렇습니다. 국내 언론에 이제 이거 분석하시는 분들도 이런 걱정 많이 하십니다. 서구 세계에서 막 동상이 끌어내려지고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던 상징물들이 자꾸 변화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걱정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영국은 왕이 있죠. 신분이 아직 있고요. 다만 실권을 가진 예전의 왕 노릇을 하는 건 영국에선 국민이잖아요. 미국도 국민이고요. 네. 왕이 그렇게 많아. 근데 왕들이 다 교육을 받았어. 왕들이 보건데 이건 쪽팔린 일이야. 노예무역상 상이 동네에 있다는 건 왜 못 끌어내려요? 권력이 바뀌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 외엔 저는 아무 의미도 못 느끼겠는데요. 그렇게 걱정하는 그 의견 중에서 가장 경청할 만한 거는 그러한 과거를 지워버리려는 것 아니냐라고 하지만 글쎄요, 그렇게 역사가 부끄러운 역사가 그렇게 쉽게 지워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역사면은요. 기록하는 방식이 달라야지. 그래. 너 말 잘하냐? 멋지다. 근데 이건 좀 위험한 농담인데 워싱턴 레드스킨스는 이름 팀명을 워싱턴 레드넥스로 바꾸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수십 년 뒤에 백인 국민들이 일어나서 네. 반대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그냥 툭툭 던져놓는 사람들만 온라인에 몇 명 있는 정도 수준이었고 이제 지역 정치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 이 잠깐씩 말하고 마는 거였는데 최근에 그 미국 하원의 최고 스타는 뭐니 해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입니다. 뉴욕에서 당선이 됐고 그 전까지는 그냥 비정규직 알바 같은 거 하던 양반이었는데 뉴욕에 이제 그 유색인종 풀뿌리 조직의 힘을 업고 등에 업고 당선이 됐습니다. 기업 돈 안 받고 활동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정치 지원을 받지 않고. 미국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요? 근데 이 사람이 연설하는 능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 일찍 데뷔했다는 것도 그렇고 마치 미국 북동부의 유색인종들에게 그 정치 갓데뷔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핫한 아이콘이 됐어요. 근데 이 양반이 트위터에서 워싱턴 레드스킨즈 공식 계정이 우리는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을 지지한다. 이런 성명 같은 걸 트윗을 올렸더니 그걸 이제 인용 리트윗하죠? 비웃고 싶을 때? 비매너인데. 그럴 거면 이름 바꿔라 한마디 하고 이 사람이 불을 탁 던지고 나서 확 퍼진 거예요. 확실히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정말 재능이 있어요. 이제 30인가요? 엄청 젊죠 아직. 꾸준히 뛴다면 20몇 살 할 사람이죠. 그렇죠. 네. 간단한 얘기를 해드렸고요. 끝으로 정부가 새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다주택자와 법인의 보유세를 올리고 집을 1년 미만 단기로 보유한 뒤에 팔면은 최고 80%의 양도소득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네. 현재 저희 방송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전에 녹음을 하고 있어요. 네. 이르면은 목요일 날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발표 이후에 이 녹음 내용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내일 뭘 발표할지 제가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일 뭘 발표하는지도 크게 상관은 없는 게요. 김상조 실장이 말했던 대로 이 정부는 아직 카드를 다 쓰지 않았고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앞으로 또 다른 카드를 계속 내밀 것이기 때문에 내일이 어마어마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다른 공격 카드를 쓸 거거든요. 이제 저처럼 돈은 그냥 즐겁게 살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이다.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어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법인이라는 건 실제 법인이 아닙니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법인의 형태로 부동산을 구매하기 시작한 개인이죠. 네. 그래서 그냥 다주택자와 법인이 특별히 다를 바 없는 존재고요. 이 대책에 따르면 이 용어 구분을 하자면은요. 그리고 좌측에서 많이 나오는 지적들 중에 이렇게 저렇게 대책들을 세웠을 때 세입자한테 자꾸 아픈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세입자 위주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세입자 위주로 생각하기 위해서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세금을 더 매기고 싶은, 진짜로 부가 빨리 늘지 않았으면 좋겠는 타겟은 뭘까? 불로소득이잖아요. 네. 빨리 오르는 집값이잖아요. 그걸 세금으로 어떻게 잡을까를 생각하면 집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이 오르는 게 가장 맞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 수 없으면 어떡해? 가격 하한을 내리면 되죠. 네. 5억 이하의 집, 지금하고 동일. 5억부터 10억, 몇 퍼센트. 10억부터 50%, 60%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는 왜 1년이냐. 1년 이상 소유하면 어떡하냐. 그건 제 생각에는 그냥 그 다음번에 대책을 내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1년 이내 단타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쓸모가 있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코너도 좀 짧지 않게 녹음했으니까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양도소득세가 우리가 이제 미국 부동산 얘기하고 유럽 부동산 얘기할 때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현실화가 돼서 집을 사거나 팔 때 세금 부담이 너무 많이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지가 기대가 좀 되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시끄러운 이유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던데요. 대입, 정규직, 비정규직, 부동산 모두의 욕심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대일 외교하고 다르고 난민 정책하고 달라요. 네. 거대한 우리 국민들 머릿속에 있는 하나의 정신체와의 싸움입니다. 당연히 무슨 수를 써도 좋은 말은 안 나옵니다. 하입이라는 개념과의 싸움. 네. 부동산 하입과의 싸움입니다. 뉴스 라운드업이었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 그게 아까... 자, 니모신. 뭔데 이게? 지난번에 말해줬거든? 천마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된 니모신.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기억력? 니모신. 헬릭 스미스. Viva la Juicy by Juicy Couture. X Small Fragrance Store에서. 언제나 작은 것이라도 이 실천을 하는 게 그냥 고민하고 앉아있는 것보다 더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기억에도 오래 남고 내가 뭔가를 했다. 어떤 역사의 흐름에 일조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나름의 아드레날린이 있어요. 네. 또 뭔가를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인이 파마첵스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혁명을 가능케 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실천이었거든요. 네. 그 찌질이들이 다 투표 안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럼 초코마첵스가 나와서 모두 행복했겠죠. 특히 그 회사의 마케팅 팀은. 그니까요. 그 거악이 그냥 웃고 있었을 거예요. 부정선거 당선자가. 네. 매번 부정선거를 해야지? 이러면서 버릇을 확실하게 고쳤습니다. 우린 설렁탕에 파마첵스를 넣어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은 제가 이제 많이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는 리누스 토발즈의 명언입니다. 이론과 실제는 종종 충돌하는데 항상 이론이 진다. 왜냐하면 따라가는 입장이니까요. 그렇죠. 네. 이번에도 다양한 이론과 실전 경험들도 많겠죠. 중무장한
공화당 주변의 그 컨설턴트, 정치 컨설턴트들이 크게 당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 많은 세계인들이 뭔가 실천을 했기 때문이죠. 아주 어렵지 않은 실천이었습니다만. 그리고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 사람들의 정체는 한국말로는 한 단어, 한 글자로 쓰죠. 덕들이다. 네. 라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게 참 세상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평생 힙지리로 늙는 사람들은 제가 죽은 줄 알아요. 그래서 2020년이 됐는데도 살아있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 가끔 있어요. 네. 그리고 맨날 욕질 일삼고 다니는 시사평론충들은 제가 35살까지 죽어있던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겠죠. 서로 다들 이게 실천하고 관심 가지는 분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뉴스 미디어로 넘어오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문제를 해석할 사람들이 상당히 드물어요. 오늘의 이야기를 제가 좀 도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실은 당연히 아미를 찾아야 됐어요. 네.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심지어 스픽 아미 셀프의 PD님도 만났습니다. 조언을 구하려고. 스픽 아미 셀프가 뭐예요? 스픽 유어 셀프 몰라요? 근데 그 스픽 아미 셀프는 뭐예요? 팟캐스트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만 모르는 게 아니고 청취자분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미들은 다 알아요. 서로 영역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야.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적임자를 못 찾았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뒤지다가 다시 전국 방방곡곡을 뒤지다가 네. 러블리즈 팬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러블리즈 팬의 자격으로 국제민주연대의 나현필 사무국장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그 팀 왜 좋습니까? 그러게요. 그냥 덕질은 덕통 사고를 당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쓸모없는 질문이잖아. 그 팀이 왜 좋냐? 그렇죠. 네. 모욕적인 질문이죠. 그 질문 사실. 두드려 맞죠. 네.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냐라는 답변이 나오죠. 하지만 그래도 예의상 국제민주연대가 뭐 하는 데인지 여쭙긴 하겠습니다. 아니, 러블리즈가 뭐 하는 데인지 여쭙는 게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알아봐야지. 맞아. 그런 질문하면. 러블리즈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왔어. 여튼. 네. 네, 국제민주연대는 짧게 말씀드리면 국내에 있는 일보다 외국에 있는 일에 관심을 갖고 활동한 단체입니다. 2000년에 만들어졌는데 아마 여전히 다들 잘 모르시겠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여전한 듣보잡 단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근데 주로 하는 일들은 해외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인권 문제를 감시하는 일도 하고 외국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와 인권 이슈를 국내에 소개하고 연대하는 활동, 국가인권위원회를 감시하는 활동, 이렇게 크게 3가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덕통 사고를 당하기 전에 누구나 네. 러블리즈를 안 좋아하던 시절이 있잖아요, 사람은. 안 좋아하던 시절이라기보단 모르던 시절. 러블리즈를 모르던 시절. 네. 모르던 시절에서 알던 시절로 넘어가게 된 상황 같은 걸 설명해 주세요. 내가 아이돌 팬이 된 상황. 그러니까 제가 이제 77년생인데요. 90년대 한국 대중문화의 황금기를 이제 10대 때 보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세대들은 이제 그때부터 사실 이제 그때는 덕질이라는 용어 없었지만. 사실 10대 때 90년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냥 10대 때부터 늙을 때까지 꾸준히 그냥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저는 이제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걸그룹은 1993년도에 데뷔한 SOS라고 있습니다. SOS라는 걸그룹이 있어요? 아니, 네. 그리고 한국 최초의 걸그룹이면은 그러니까 그건 빼고 펄시스가 뭘 말하고 싶은 거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의미에서의 걸그룹이 있는데 잘 모르시죠, 다들. 그 소울 디바 계열 7, 80년대 말고. 예.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그 그룹을 많이 좋아했었고 그리고 이제 당시에는 일본 문화가 음지에서 활동하던 시절이었는데 네. 친구 덕에 이제 당시 유행했던 코코, 리본 이런 거를 이제 몰래 비디오로 보면서 코코는 리본도 들어본 적 있다. 네. 네. 저는 제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제 덕질에 눈을 뜨던 차에 이제 97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 SES가 나왔죠. 맞아요. 네, SES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의경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의경으로 입대를 했는데 네. 의경 버스 다 아실 거예요. 닭장차라 불리는 네. 그 버스 안에서 이제 신병대 앉아 있는데 이제 대기하는 중에 심심하시니까 이제 신병 나와서 노래 부르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아직도 선임에게 존댓말을. 네. 이 뿌리 있게 남아 있는. 네.
근데 이제 나가서 노래를 하려는데 그 전에 이제 다른 고참들이 하는 거 보니까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제 흔한 노래들 뭐 아파트, 소형강 처녀 이런 거를 그건 이제 빨리 지나가라 하는 마음이죠. 예, 네. 예, 그거를 이제 박수치며 부르는 근데 전 그 분위기가 좀 싫어서 좀 딴 걸 해보자. 신병 주제에 좀 과감하게 생각을 해봤더니 입대 전에 이제 한참 많이 듣던 노래 SES의 오마이러브여서 시작하면 다들 이제 다 고참들이 박수치면서 하나 둘 셋 했는데 내가 갑자기 오마이러브 했는데 그때 이미 이제 목소리는 뭐 이제 다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그죠. 20살과 40살의 나이 차이는 네. 목소리 차이는 없습니다. 90년대의 의경은 구타가 심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부르는데 다들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순간 분위기가 다들 또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도 지겨웠던 거죠. 아, 이따 때리면 되니까. 근데 맞진 않았어요. 맞진 않았고. 아, 진짜요? 네. 제가 했던 시도가 나름 신선했는지 그다음부터 저한테는 너는 이제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뭐 청소 이런 거 하지 말고 SBS 인기가요를 보고 연습을 해라라고. 아, 그런 형벌을. 예. 그래서 저도 뭐 그거 노래 하나 잘못 부른 덕에 네. 이제 매주 이제 그 당시 이제 걸그룹들 SS, 핑크, 베이복스 뭐 이런 거를 네. 연습을 한 거예요. 그 의경 시절에. 그래서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저희 이제 의경대는 진압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저는 이제 학생 운동을 했었는데 예, 맨날 싸우던 그 사람들 진압 훈련을 하다 쉬는 시간에 네. 이제 나가서 저보고 이제 또 그거 하라는 거예요. 이제 걸그룹 퍼포먼스를 해라.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베이복스의 야야야를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기억하시면 모르겠지만. If you need my love. 근데 제가 이제 그걸 하는데, 네. 저희 중대원 한 200명 정도가 너무 해맑은 얼굴로 저를 이렇게 박수 치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은 모르실 겁니다. 모르겠죠. 예, 그 청춘들이 막 제가 뭐라고 그거 하나 부른다고 막 그렇게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거구나 해서 그때부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걸그룹 덕질을 쭉 하게 된 거죠. 쭉. 예. 그러니까 나라 돈으로 케이팝의 사관이 되셨네요. 네. 아니 그리고 이제 학생 운동을 같이 하던 동지가 만약에 발견을 했다면은 네. 우리와 같이 의경과 맞서던 저 선배는 어쩌다 의경 앞에서 걸그룹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그죠. 예, 참고로 저는 이제 제가 의경 진압 나가서 제 후배들을 바로 앞에서 만난 적도 있고 가슴 아픈 사연은 많지만 어쨌든 그거는 오늘의 본질이 아니니까. 그렇죠. 예, 어쨌든. 근데 그러면은 그건 90년대 때 얘기고 러블리즈로 정착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SS 핑클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수많은 걸그룹들이 명멸했지만 다시 한번 이제 본격된 게 이제 소녀시대였던 거죠. 아, 그렇죠. 보통. 소녀시대 카라서부터 할 때인데 저는 이제 카라를 좋아했어요. 아, 예. 네, 이제 카라 팬을 이제 좀 하면서 아이유 팬도 하고 이제 잡덕이었죠. 그냥 걸그룹들은 다 좋아하다가 이제 2014년도에 제가 그때 안식년이어서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TV를 많이 보는데 TV를 보다가 이제 보통 걸그룹들이 데뷔를 하게 되면 데뷔 전에 이제 데뷔 과정을 담는 프로그램을 보통 하거든요. 네, 많이 했어요. 예, 그래요? 많이 했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엠넷 같은 데서 일반인들은 모르는 빅뱅도 그런 식으로 데뷔를 했고요. 예. 그렇군요. 네. 걸그룹 중에서 소녀시대가 아마 전 시초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러블리즈도 비슷한 걸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심쿵하고 이제 들어가서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근데 사실 그 전에 잡덕일 때는 그냥 TV 나오면 좋아하는 정도였는데. 그렇죠. 러블리즈는 이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덕질하면 콘서트도 가고, 네. 굿즈도 사고, 아. 예, 그리고 제 지갑 속에는 이제 러블리즈 팬덤을 이제 러블리너스라고 하는데. 아, 어렵군요. 예, 러블리너스 팬 카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건 뭔가 VIP 멤버십, 너무 아저씨 같은 질문이야. 하여튼 자괴감이 든다. 네. 예. 그 상술에, 저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확고히 입덕하게 된 건 러블리즈.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8명이나 돼가지고. 예. 내가 이거 지금 언제 공부하냐? 네. 국회의원 300명 알아도. 이제 국제민주연대라는 이 조직의 특성상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라면 5초 전 얘기와 너무 분위기가 다르네요. 들어봐. 해외를 나가서 네. 그 외국의 덕들을 만나시지 않을까요? 다른 일로 나가도. 네네. 예. 제가 이제 국제민주연대 활동을 2006년서부터 했는데 그때부터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처음 미얀마를 갔었을 때 네. 그때 이제 한참
풀하우스라는 드라마가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정지훈 씨, 송혜교 씨 나오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때의 정지훈 씨 패션이 다시 회자가 되면서 놀림거리가 되었죠. 근데 이제 그때 제 미얀마 친구가 자기 집에 데려갔는데 그 친구 얘기는 여동생들이 이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동경이 있다. 한번 같이 가보자 했는데 저는 제가 정지훈 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가서서 굉장히 미안했던 기억이 벌써 이제 있는데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이게 다녀보면 그 다음에 좀 이게 동남아시아 차원에서는 원더걸스의 노바디가 정말 인기였어요. 어느 지역을 가던 간에 이 노바디가 어디서나 울려 퍼졌고 제가 기억하는 시기로는 2006년부터 이 국제민주연대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그때 히트곡이잖아요. 아니요, 좀 한 2008년, 9년 네, 이때쯤. 텔미가 2007년이니까요. 아, 그래요? 네. 네네네. 그러더니 심지어는 제가 이제 아시아 지역회의에 가는 활동가들도 이 노바디를 다 아는 거예요. 다른 동남아 네. 지역의 활동가들도요. 예, 그래서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 저는. 그런 한류는 이렇게 동남아까지가 사실은 화제가 됐던 거예요. 동남아라고 하면 이제 미얀마까지. 네. 예, 미얀마까지 화제였는데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동남아 활동가들끼리 얘기하면 이 남아시아 활동가들, 뭐 인도나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이쪽 활동가들은 사실 이제 그런 재화에 잘 끼지를 못하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2000년대 때 얘기죠. 예, 네. 근데 처음으로 제가 정말 이 K-팝이 글로벌한 상황이 됐구나라고 느꼈던 게 2012년도에 당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히트를 할 때 제가 또 그 지역 회의에 가서 활동가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파키스탄 여성 활동가가 저한테 강남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 거예요. 아, 네.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싸이의 강남 스타일 때문에 강남이 뭔지를 저한테 묻는다? 이전까지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거기 활동가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 분이셨는지 다들 이제 인권 활동가, 여성 활동가, 물론 그렇죠. 예, 네. 굉장히 뭐 어쨌든 그런 활동가분인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은 이제 글로벌이 됐구나라고 이제 피부로 한번 느꼈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BTS죠. 그렇죠. 아,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또 이제 그 아시아 지역 회의를 갔는데 방글라데시 노조 위원장님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네. 방글라데시의 노조 위원장님. 위원장 하시는 분. 예. 네. 근데 노조 위원장 하신 분이 저한테 이제 한국에서 왔냐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도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할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딸이 BTS 팬인데 친구들하고 같이 BTS 티셔츠 입고 다니고 막 그러고 다녀서 제가 걱정이 많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한테 진짜 충격이었어요. 방글라데시의 노조위원장님 따님도 BTS 팬이다라는 게 항상 이제 저도 일로도 만나면 사실 이제 그런 게 쉽게 와닿지가 않은데 네. 정말 BTS의 현상은 글로벌이구나 느꼈던 거죠. 이게 분명히 같은 세상에 존재하는 두 가지인데 전혀 섞이지 않는 게 같이 섞이는 현상을 처음 보는 느낌이 드네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게 많이 실제로 느꼈던 거예요. 사례 한참 많을 것 같아요. 제가 2009년이죠. 2019년 3월에 홍콩에 회의가 있어서 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저 회의 기간이랑 러블리즈 홍콩 콘서트랑 딱 겹쳤던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가셨어요? 예, 정말 네. 고민하다가 당연하다는 듯이. 이때가 아니면 못 보겠다 싶어가지고 회의 끝나고 콘서트를 가서 저는 이제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홍콩의 러블리즈 팬들, 외국 팬들 처음 만나봤는데 그 팬들이랑 저랑 이제 같이 응원법을 따라하고 얘기를 하고 막 그랬던 거죠. 한 시간 반 넘게. 그 순간이 너무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이었고 홍콩 콘서트 공연장이 홍콩 공항 바로 옆에 있거든요. 아마 많은 K-팝 팬들은 다 아실 거예요. 홍콩은 뭐 BTS 공연하거나 그러면 많이 가시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홍콩 시내로 이제 공항 철도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바로 제 옆에 10대 남학생분이 저랑 같은 공연을 봤던 것 같아요. 러블리즈 굿즈를 들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그 친구 10대인 친구를 보니까 막 마음이 참 신기한 거예요. 그 경험은 진짜 좀 신기할 것 같네요. 내가 지금 홍콩에 와 있는데. 네. 다들 아시다시피 2019년 6월부터 홍콩에서 이제 시위가 대규모로 계속 일어났죠. 네. 그리고 시위의 주역들이 바로 그 10대들이었어요. 홍콩 시위를 보니까 좀 더 감정이 너무 남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콘서트장에서 만났던 그 친구들 중에서도 분명히 그 시위에 나가고 그리고 경찰한테 그렇게 폭력을 당한 친구도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었어도 사실은 저도 홍콩에 친구들도 많고 동지들도 많고 해서 더 마음이 쓰였는데 그것까지 플러스 되니까 그 홍콩 시위가 벌어지는 게 막 매일 밤 그 SNS에서 확인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었던 거예요.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같은 덕질을 하는 친구들이 저기서
저런 고초를 당하고 있구나. 내가 어떻게 더 연대해야 되지? 뭐 이런 경험도 또 있고요. 그분들이 이제 한류로 인해서 K-팝으로 인해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SNS로 한국의 팬들과 많이 소통을 했다면은 한국의 정치 문화나 시위 문화에 대해서도 충분히 많이 접했겠네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워낙 BTS 팬들이 광범위하니까 네. BTS 내에서는 뭐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각국의 정치 사회적인 토론들도 저는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홍콩의 러블리즈 팬들이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굳이 네. 러블리즈 팬진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그쵸. 홍콩에 있는 K-팝 팬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정치 문화나 촛불 시위에 대해서도 K-팝에 관심을 가졌다가 그렇죠. 집회하는 것도 찾아보게 되고 K-팝 때문에 했다기보다는 홍콩의 젊은 세대들이 사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의 민주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 건 맞아요. 네. 홍콩의 많은 20대들이 영화 1987이나 변호인이나 택시 운전사를 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게 맞습니다. 하다못해 뭐 임시아 씨 팬도 있으실 테니까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젊은 세대들이 그런 정치적 문화에 대해서 행동하는 이런 젊은 세대들이 전 세계 어디서나 또 이분들이 많이 K-팝을 또 좋아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자기의 삶 속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또 행동에 나서는 거죠. 근데 그걸 갖고 이제 K-팝 팬들이 특별히 무슨 정치적 의식이 더 남다르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저는 좀 과대 해석이라고 좀 생각을 하지만 어찌됐건 K-팝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트렌드가 됐고 네. 근데 특정 지역에서는 이러한 정치적인 의식 속에서 좀 더 그런 문화들과 컨텐츠를 찾아보는 건 분명히 있다. 예, 한국의 문화라는 게 좀 더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예를 들면 이 정도의 흐름까지는 제가 알아요. 그 뒤의 흐름은 모르지만 이를테면 00년대에도 지금도 우리나라 가요 팬들은 그게 뭐 공개 방송이 됐든 아니면은 콘서트가 됐든 상당히 단일한 생명체처럼 움직이죠. 관람 문화가. 네. 훈련이 엄청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땐 저걸 언제 배우나 싶을 정도로 완벽하게 그렇죠. 같이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콘서트 가기 전에 해야 될 공부가 많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홍콩 같은 경우에는 시위 한류가 먼저 있었거든요. 2006년도에 WTO 회의가 홍콩에서 열리면서 한국에서 농민분들과 학생분들을 포함한 대규모 시위대가 홍콩에 그렇죠. 갑니다. 그래서 한국식 시위 문화, 규율 잡히고 네. 같이 구호 딱딱딱 맞춰서 하고 그리고 굉장히 전투적인 그렇게 해서 홍콩을 한번 휘저어놨어요. 컨설턴트하고 오셨죠. 근데 네. 그거를 보고 홍콩의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와, 시위를 저렇게 하는구나. 경찰의 통제에서 막 넘네. 그래서 그때 그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던 홍콩의 그 세대들이 또 홍콩에 활동가 된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의 어떤 노조 활동가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이를테면 민주노총 집회를 보면 굉장히 큰 감명을 받습니다. 같은 옷을 입고 아시죠? 뭐 설명 안 해도 네. 그런 게 사실 많이는 없거든요. 아무리 멀리서 봐도 하나의 목소리처럼 들리고 보이게 하는. 예. K-팝 그런 응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떻게 하지? 한국이 약간 그런 어떤 각 잡히고 규율 잡힌 거 딱 좋아하고 또 그런 게 집단적으로 뭔가 뿜어내는 에너지 그게 분명히 저는 한국의 어떤 일정 정도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매스 게임을 좋아하죠. 네. 네. 그런 문화가 실제로 외국인들에게 굉장히 좀 경이롭게 보이고 좀 따라하고 싶은 뭐 이런 걸로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문화가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네. 예. 근데 그게 이제 경쟁적으로 발현이 되어야 할 때의 이 습성을 합쳐놓으면 뭔가 이제 콘서트에 티켓팅할 때 속도전에 익숙한 사람들 혹은 팬클럽들끼리 전쟁할 때도 가끔 있죠. 요즘에는 좀 없다고 하죠. 자정작용이 좀 됐다고 하죠. 네. 제가 이제 아까 의경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SES 핑클 팬덤을 직접 본 사람이 왜냐면 제가 이제 송파경찰서에서 근무했는데 관내에 올림픽공원이 있어서 콘서트 이런 거 경비를 많이 나가요. 참전 용사시네. 지금 뭐 팬덤이 과격하다면 그 후로 말이 있었지만 98년 당시에도 제가 어떤 걸 봤냐면 핑클 팬들이 만장 같은 거 있잖아요. 만장 대나무 깃발에다 글씨가 거기에 심지어는 핑클 라고 써놓은 만장을 들고 다니는 걸 봤어요. 제가 얼마나 어이없고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때는 막 이러고 다니고 전 비슷한 깃발로 옛날에 김영삼 체포조라는 예. 깃발을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만장은 제 느낌에도 무슨 열사가 돌아가시면 그거를 이제 뭐 들고 시위를 하는 건데 똑같은 컨셉에 그거를 들고 나와서 다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팬덤들끼리 얼마나 그때 막 이렇게 살벌했잖아요. 그쵸, 그땐 H.O.T와 그랬죠. 잭스키스. 네. 그래서
전 콘서트 경비 나가면 너무 그 날카로웠던 게 기억이 나요. 이 10대들끼리 이렇게 싸움이 그 말리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그런 게 아니다. 그때부터도 이미 있었던 문화고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 전쟁과 무관하게 사이드로 이제 가수들을 지원하는 이 팬클럽의 오래된 수단을 전통적으로 일컫는 단어 총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 네. 근데 이 총공은 온라인으로 매우 많은 사람의 순발력이 필요해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또 자의로 열심히 나서줘야 돼요. 네. 안 그러면 기계의 힘으로 하는 공격은 이런 류의 총공이랑 맞설 수가 없습니다. 퀄의 차이가 달라요. 네, 그 사실은 제가 이제 어쨌든 러블리즈 팬이지만 뭐 네. 러블리즈 콘서트 티켓은 뭐 그렇게 굳이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예, 사실 말씀드리면. 아, 그래요? 예, 근데 BTS나 마찬가지고 뭐 요즘에 나훈아 씨 콘서트 그건 뭐 티켓은 오래전부터. 예,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클릭을 빨리 해야 돼서 네. PC방 가시거나 아니면 굉장히 손이 재빠른 분들한테 그 요청하거나 예, 요즘은 이런 게 너무 이제 일상화되어 있죠. 하청도 많이 주고 네. 그 90년대보다 2000년대, 2010년대가 가장 다른 점이 나이 많고 돈 많아진 전문직 덕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만 해도 그 전화 투표 같은 거 많이 할 때는 전화 알바도 고용하고 뭐 전화국에 번호도 사고 이런데 네.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근데 이제 아주 심각한 수준의 여기 이건 나쁜 뜻이 아닙니다. 아주 고렙의 이런저런 공격들도 할 줄 알고 소프트도 할 줄 알고 이런 팬들뿐만이 아니라 그냥 한 줄 거들어주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냥 저 게시판 같은 거 그냥 우리 가수 이름으로 쭉 도배하고 뭐 이런 거 같은 건 네. 일도 아닌 정도. 스밍 돌리고. 네. 근데 이건 어느 순간부터는 해외의 케이팝 팬들도 할 줄 알더라. 저도 당연히 스밍 총공이 있어요. 스밍 총공은 뭐 다시 알 수도 모를 수도 잠깐 설명드리면 가수가 이제 앨범을 발표하면 요즘은 음반보다는 음원에 의해서 그 순위가 결정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노래를 많이 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걸 집계되는 음원 사이트 이를테면 뭐 멜론이라던가 이런 사이트에서 그 노래를 많이 들어야 우리 가수의 순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많이 듣는 것을 이제 음원을 스트리밍 한다고 했는데 집중적인 시기에 많이 들어야 돼요. 모두가. 그래서 이제 총 공격한다는 의미에서 그렇죠. 총공인데 스밍 총공이야말로 이제 팬들에게서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스밍 총공이 새로운 철학을 사실은 만났어요. 쉽지 않아요. 이게 네. 특히 이제 저같이 직업이 있거나 일을 하는 사람은 매번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하지만 마음의 빚을 가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못 참여하면. 네. 이게 보이그룹과 걸그룹이 다릅니다. 보이그룹 순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뚫고서 이제 올라가는 그룹들이 있죠. 이를테면 소위 1티어 그룹들, 이제 트와이스, 뭐 블랙핑크 그렇군요. 이 정도 그룹들은 네. 그걸 뚫고 올라갑니다. 그럼 뭐 굉장히 많은 여성 팬들, 여덕이라고 하는데 여성 팬들이 많거나 아니면 정말 팬 수가 많은 네. 그룹인 거죠. 그래서 음원 순위에서도 굉장히 높은 순위에 때는 차지하는 걸그룹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분들 스밍 열심히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봇을 이용한 구매를 했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 음원을 많이 산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이런 케이스가 이제 뭐 작년 올해 계속 한번 뉴스에 나온 적 있죠. 우리 덕질인도 다룬 적 있고. 네. 기본적인 의심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저 총공하는 친구들 어떻게 이겼지? 그렇죠. 그건 불가능한데. 네. 가장 합리적인 의심.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해외에도 이런 문화가 어느 정도 퍼졌다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K-팝 팬들이 실제로 이제 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정치적으로 한 칼 한 살애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오늘 국장님을 모신 거예요. 네. XSFM입니다. 모발에 힘이 없고 너무 얇아요. 빅그린이죠. 스트레스성 탈모라는데 어쩌죠? 빅그린이에요. 윤기나고 풍성한 머릿결 저도 만들고 싶어요. 네, 빅그린이라니까요. 아무거나 쓸 순 없잖아요. 13년간 이어온 빅그린의 노하우 투쓰리에서 헤어로스까지. 빅 그린 건강한 변화의 시작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Bluetooth, headphone, Monster, Sony, Zabra, wireless. Join the freedom. Access Mall.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활동하면서 제 SNS에 이제 뭐 제 덕질 얘기도 좀 올리고 하다 보니까 그건 뭐 참을 수 없으니까요. 예, 그 네. 본의 아니게 이제 이런 관련된 거 있으면 막 저한테도 물어보시고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보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K-팝이 이런 사회운동과 연관된 사례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신기하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사례가 2019년도에 칠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2019년도 10월에 이제 당시에 칠레 수도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이 인상이 됐고 여기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어요. 물론 지하철 요금 인상이 뭐 촉내고 촉발해서 이제 다양한 경제적 불평등 이런 시위들이 딱 벌어졌는데 칠레 정부 내무부에서 이 시위에 관련된 이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흔한 정부의 이제 레파토리죠. 외부 세력이 개입했으니까 이제 이런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우리나라의 외부 세력이라고 한다면은 주로 이제 북한이라든가, 그렇죠. 네, 뭐 주사파라든가 그런 식으로 나가는. 요즘은 이제 중국이라는 말도 있고. 네, 그렇죠. 네. 칠레의 주 외부 세력은 어디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석한 거는 이제 칠레의 다른 소위 이제 좌파 국가들, 베네수엘라나 네. 아니면 아르헨티나의 무슨 좌파 세력이 개입을 했다. 그러니까 게시물들을 보면 이제 뭐 IP 수첩 같은 거니까 외부에서 누군가가 이제 그런 걸 썼다. 그렇죠. 뭐 이런 걸 하면서 쭉 했는데 영향을 미친 주요 그룹 중에 하나로 K-팝 팬을 든 거예요. 게시물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주로 이제 K-팝 팬들이란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정부가 시위 사망자 통계를 잘못했다라던가, 그리고 정부가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라던가, 아니면 이제 소셜 미디어를 못하게 했다라던가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사회적 목소리를 이제 냈다라고 이렇게 냈는데 굉장히 조롱을 받았죠. 그러니까 예. 외부 세력으로 네. 뭐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좌파, K-팝 팬 네. 이런 식으로 같이 끼어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뭐 실제로 이제 K-팝 관련된 게 있었다라고 이제 뭐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K-팝 팬들인 외부 세력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 발상이 너무 그쵸. 재밌잖아요. 니네 국민인데. 예, 자기 국민이 이제 K-팝 덕질하는 친구들이 덕질도 하면서 근데 소셜 미디어의 그 사회적인 목소리를 냈던 것뿐인데 이거를 마치 외부 세력인 양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랬던 거죠. 정보기관은 공부를 잘 해왔는데 욕먹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분석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컨버전을 한다면은 뭐 이번 시위의 외부 세력으로 뭐 종북 좌파, 뭐 산호맹, 애니프사 이렇게 그렇죠. 분석을 한 거죠. 그렇죠. 이제 애니프사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조롱 게시물이 엄청 나왔어요. 이를테면 이제 한국에서 말하는 손가락 하트 사진을 이제 트위터에 올리고 이것이 바로 혁명식 인사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왕 외부 세력 된 김에. 네. 그렇게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뭐 사실 한국에서도 이런 문화가 되게 뭐 익숙하잖아요. 뭐 저희 예전에 뭐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 나오면 그걸 갖고 이제 좀 인터넷에서 놀이가 시작되는 거죠. 저는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봐요. 네. 이제 칠레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BTS 관련돼서도 또 계속 자주 말씀드리는데 아미가 나오셔야 했는데 근데 이것은 사실 뭐 아미의 힘도 매우 컸지만 그냥 저 BTS 자체의 흥행력이 그 정치적 이해관계를 다 뚫어버리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우디아라비아 공연을 두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인권 침해가 당연히 뭐 심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공연하는 걸 두고 이제 논쟁이 벌어졌던 거죠. BTS의 사우디아라비아 공연이 일정 정도 여성 인권의 신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뭔가 개방화에 어떤 촉매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 인권 침해가 심한 국가에서 공연한다는 자체가 어떤 정부의 어떤 프로파간다에 BTS가 휘말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제가 활동하는 곳에 연락이 왔어요. 이거 관련해서 그 BTS 소속사에 연락을 해서 BTS 사우디아라비아 공연을 하지 못하도록 좀 해달라. 근데 저도 지금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당시에 제가 이제 이건 사실 아미 내에서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국의 활동가 분들 중에서도 숨겨진 아미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없을 리가요. 예, 드러난 아미와 숨겨진 아미를 찾아서 좀 이걸 얘기를 좀 해주십사 했는데 잃고 하고 있는 아미들이 많군요. 네. 뭐 활동가 코스프레인가? 네, 하여튼 근데 그렇죠. 빨고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걸 하시는 게 그래서 뭐 이랬던 사례들도 있었고. 이제 최근 사례, 오늘 저를 부른 이제 가장 큰 이유실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그 조지 플로이드 씨가 경찰에 의해 살해당하면서 이제 블랙 리브스 매터 시위가 대규모로 이제 벌어졌죠. 네. 미국을 뒤흔들고 있는, 그리고 이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선이 지금
간당간당 하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집회가 끝났는데 이게 좀 상황이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누가 물어보셨는데 저는 지금 계속 소셜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집회 안 끝났습니다. 네. 지금 대도시는 계속 집회하고 있고요. 다른 점은 CNN이나 폭스의 카메라가 이제 자주 안 올 뿐입니다. 이걸 찍으러. 네. 근데 이제 이거 관련돼서 뉴스가 이제 몇 개가 나왔어요. 첫 번째 뉴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 생명만 소중하냐. 백인 생명도 소중하다는 식으로 그렇죠. 이제 화이트 리브스 매터 태그를 올렸는데 이제 케이팝 팬들이 또 여기서 나섭니다. 주로 이제 10대, 20대 이런 팬들이 이 해시태그를 붙이고 케이팝 관련된 영상을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미디어에서 검색을 하면 맨 처음 뜨는 게 다 케이팝 관련된 영상들이 뜨는 거죠. 이를테면 화이트 리브스 매터스라고 네. 검색을 하면 그렇게 검색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화이트 라이브즈 매터를 어떤 백인 노인네가 검색을 했어. 근데 화이트라고 했는데 왜 자꾸 보라색만 나오냐. 그럼 한참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보라색이며. 그래서 보라색은 누구며. 비분 강개한 트럼프 팬인 어떤 레드넥 노인네가 화이트 리브스 매터를 검색을 하고 보니 BTS 팬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인 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졌죠. 이게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이거를 이제 기사로까지 냈는데, 그 6월 25일에 오클라마호 주의 툴사라는 곳에서 트럼프가 유세를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이 툴사라는 곳이 사실은 1920년대 그 흑인에 대한 그 경찰의 폭력과 그 사례가 있었던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 지역을 트럼프가 정해서 유세를 하려고 딱 해가지고 이제 그 온라인에서 이런 트럼프의 유세를 방해하자라는 그런 여론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틱톡은 다 아시죠? 이렇게 네. 짧은 동영상 올리는 SN 틱톡 유저들과 이 케이팝 팬들이 같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 트럼프 유세를 방해하는 작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트럼프가 이 체육관에서 유세를 하는데 이게 공짜 티켓을 나눠준다라고 공지를 했어요. 무료 티켓을 나눠준다고 공지를 하니까 그걸 보고 이 무료 티켓을 다 신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신청을 진짜로 한 게 아니죠. 무료 티켓이니까 어떻게 신청을 하냐면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기는데 전화번호는 이를테면 구글 보이스 같은 데서 다운 번호로 넣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름 막 해가지고 이제 해서 100만 장 가까이가 나간 거예요. 이게 사전에 예약을 한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누구나 한 사람당 한 번씩만 이렇게 그 레저베이션을 하지는 않았을 테니까 한 사람이 몇 번을 했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조금 봐도 무조건 6자리 숫자의 사람들이 이걸 같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안 나올 거고 예약했어. 그 심지어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이것을 하자고 독려하는 게시물들이 혹시나 검색이 돼서 들킬까봐 이렇게 이거 하자라고 하는 게시물을 올려놓고 하루나 이틀 뒤에 또 지우는 또 그런 기민함까지 발휘한 거예요. 네. 진짜 집단지성이 발휘된 거죠. 안 걸리게 이렇게 하자 했어. 트럼프 캠프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예약을 했네. 이거 완전 대박이다. 이거 유세 엄청 이제 난리 나겠다 했는데 막상 딱 당일날 되니까 들어온 사람은 10,000명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오. 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이게 정말 현직 대통령의 마음 먹고 이 시위 인종차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와중에 어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개망신을 당한 거죠. 개망신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두고 이제 이러면서 화제가 된 거예요. 이 케이팝 팬들의 소위 행동들이 이렇게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는구나. 그거 말고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댈러스 경찰청에서 쉽게 말해서 자기들 전용 앱으로 이 시위대들의 불법 행위를 동영상에서 올려달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가작통인데 네. 주변 동네에 말만 그렇게 안 했을 뿐이지 백인들더러 네. 촉구한 거죠. 뭔가 유색인종인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면 그걸 무조건 찍어서 주면 상금이 있을 수도 있고 포상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걸로 우리는 여론을 만들겠다. 그렇죠. 그런 의도였죠. 그런데 또 케이팝 팬들이 나선 겁니다. 팬캠을 그 동영상에 그 앱에다 엄청 올린 거예요. 팬캠이라고 하면 직캠이죠. 직캠을 거기다 올린 거예요. 첫 줄 직캠. 그렇죠. 그러면 댈러스 경찰청에 있는 경찰들은 초반에는 화가 났다가 나중에 또 팬이 됐겠네요. 호강이죠. 그러셨는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없었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죠. 사실 근데
그 어떤 전문가를 불러와도 이거를 분명히 해석할 방법은 없는 것이 한꺼번에 모두의 움직임이다 보니까. 네. 누가 먼저 얘기를 했고 어떻게 공감대를 얻었다라는 정의의 영역은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결과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이를테면 온라인 여론이 굉장히 한국의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게 2002년이 시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들 기억하시면 그때 그럼요. 그때 이제 그 인터넷으로 뭐 그때 그 당시 후보의 아들 병역 문제에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됐었고 그 관련돼서 이제 병역 문제가 인터넷에서 굉장히 이제 패러디가 많이 된 영상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밈들이 막 퍼져나가면서 그것이 엄청난 여론을 형성을 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그 미국의 10대나 20대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10대, 20대들이 자신들이 온라인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는 그렇게 일종의 놀이 플러스 행동이 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이들이 K-팝 팬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K-팝이 트렌드가 되고 영향력을 넓히면서 K-팝 팬들이 많아졌는데 어차피 이 K-팝 팬들도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의 시민이 샘플로 올라왔는데 뽑았더니 그 중에 K-팝 팬들이 많다는 건 그냥 K-팝 팬들이 많다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만약 K-팝 팬들이 이를테면 K-팝만 들으면 빨갱이가 된다. 이게 이게 아니야. 아니라는 그러니까 거죠. 그 연결관계를 설명해줄 그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요. 일단은 칠레에서 다시 칠레 얘기 돌아가면 칠레에서 이게 이 보고서 때문에 이제 많은 이야기 있었는데 칠레에서도 분석글이 나왔어요. K-팝이 왜 문제냐면 오히려 칠레에서 나온 분석은 K-팝의 콘텐츠는 굉장히 비정치적이라는 거예요. 절대 정치적이지 않죠, 보통. 그렇죠. 네, K-팝은 항상 이렇게 자기 개발이거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얘기하죠. 자기 개발. 예. 그쵸. 자기 개발 많이 나오죠. 네. 네. 심지어는 이제 그 반항을 원래 그 주요 콘텐츠라는 힙합 내용도 네네네. 한국의 힙합들은 별로 이제 그런 내용이 솔직히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 한국 힙합의 내용은 보수적이고요. 보수적인 패륜적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K-팝을 무슨 정치적인 거 한 건 잘못된 거다. 오히려 그게 비정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네. 부담 없이 많이 접근해서 팬들이 많이 좋아했다. 근데 이런 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듣다가 사회적인 문제의 의식을 가졌을 때 이제 그런 걸로 나오는 거지 K-팝 자체가 그러지는 않다. 저는 이제 그런 칠레의 분석이 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칠레 공무원들은 조롱을 받았지만 분석 자체는 제대로 한 거네요. 예, 뭐 언론사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래서 BTS가 오히려 좀 이질적인 거예요. 사실은 BTS가 이를테면 유엔 가서 심지어 성적 지향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설을 한다거나 BTS가 또 블랙 리브 매터스 시위에도 기부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실 행보는 굉장히 기존의 다른 K-팝 그룹들과 차별성에 가지는 그렇죠. 거죠. 네. 저는 이것이 이제 그 방시혁 PD의 어떤 의지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점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트렌드를 잘 읽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전 세계적인 어떤 보편적인 어떤 기준들, 저는 이제 인권 기준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인권 기준들을 맞춰가는 그룹이 되어야만 진정한 글로벌 그룹이 될 수 있다는 걸 캐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제가 실제로 최근에 제가 이제 이 방송에 나오기 위해서 이제 아미 내에서는 정말로 이런 것들이 지지받고 있는가가 궁금해서 저의 선배이기도 한 분께 요청돼서 한번 게시판 위버스라는 데를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근데 관련 게시물을 보면 당연히 팬덤 내에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예,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거나 BTS의 이런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가지고 혹시나 미국에서 활동에 불이익이 있는 것도 자기는 반대한다. 분명 이런 목소리 당연히 있고요. 네. 그걸 우선시하는 팬들도 많이 네, 있을 그리고 거고. 한국 내 팬덤에서도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네. 안에서 논쟁도 커질 것이고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BTS 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 BTS 팬들이 소통했어. 아니면 K-팝을 좋아하는 팬들이 했어.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면 그 제목에 K-팝 스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스탠이라는 단어는 멸칭이죠. 예, 그러니까 저도 찾아보니까 이게 스토커와 팬을 합성한 단어고 이제 그렇죠. 원래 이제 에미넴의 가사에서 나왔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따지면 예전에 이제 안 좋았던 말, 소위 말하는 빠순이 뭐 이런 개념으로 멸칭처럼 들렸지만,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팬이라는 의미로 본인들이 이젠 받아들이는 바뀌었죠. 것 같은 아, 거예요. 의미가 바뀌고 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 개념이 바뀌었죠. 예, 팬들 입장에서는 나 그냥 팬 하면 약간 밋밋해. 근데 스탄 해주면 좀 더 내가 굉장히 K-팝에 열광하고 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으로
오히려 좀 그런 느낌으로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스탠이란 표현은 자연스럽게 케이팝 팬들을 이제 지칭하는 그런 네.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서클이 커져서 에너지가 세지면 멸칭으로 부르던 게 멸칭이 아니게 되죠, 보통. 덕후도 처음엔 멸칭이었어요. 네.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덕으로 오면서는 이제는 멸칭이 아니게 됐잖아요. 게다가 지금 뭐 BTS 얘기를 좀 여러 번 하게 되는데 그 시대에 가장 많은 음반이나 음원 수익을 내는 가수는 행보가 정치적으로 해석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파장이 무조건 크잖아요. 네. 이게 시장의 2등은 아무리 이런 일을 많이 해도 이만큼 주목은 못 받아요. 무조건 2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그 연대에 가장 많이 음반을 팔았던 가수들의 행보가 늘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면에 나기도 했다는 걸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 마이클 잭슨이 됐든 엘튼 존이 되었든. 지금은 그게 BTS라는 거죠. 언제나 그 시대의 대표가 되는 가수는 가장 많이 파는 가수, 뮤지션은 달라이라마가 하는 일을 어느 정도 하게 돼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케이팝이 이만큼 더 영향력을 떨치고 확대돼 가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제가 이제 사실은 오늘 섭외받게 된 이유도 네. 제가 2016년도에 글을 하나 썼어요. 그게 이제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트와이스의 쯔이 씨가 이제 대만 출신이신데 네. 이분이 이제 대만 국기라고 하죠. 그거를 방송에서 이렇게 걸어둔 걸 봤다가 이제 중국 팬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대만도 일공양제에 따라서 중국인데 왜 그런 걸 했냐 그래서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JYP 주가가 뚝뚝 떨어지니까 맞아요. 이제 소속사에서 이제 쯔이 씨한테 이제 사과를 하라고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하는 동영상이 있는데 하필 그때가 대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와 입법원 선거, 국회의원 선거 열리기 직전이었던 거예요. 네. 네, 그때도 이제 지금의 민진당, 지금도 재선하신 이제 차이잉원 총통이 앞서 나가고는 있긴 했지만, 그게 이제 대만 젊은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거죠. 그렇죠. 우리가 왜, 더더구나 대만 팬들이 이제 트와이스 멤버가 돼서 되게 자랑스러운 친구가 왜 나와서 해야 되냐. 그래서 그때 정말 대만 민진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버립니다. 네. 대만 정치를 실제로 영향을 미칩니다. 네, 실제로 정말 영향을 미쳤어요. 네. 투표율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도 영향이 사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태를 두고 한국에서 이걸 누가 좀 써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러게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평소에 SNS에 덕질 관련 글을 많이 올리는 제가 이제 좀 써야겠다라고 다들 이제 생각하셔서 저한테 이제 기고를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네, 처음으로 제가 덕업일치를 한 첫 번째 사례가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글을 하나 썼는데, 제가 그때도 그걸 보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일들이 케이팝에서 처음이지 아닐 수 있겠다. 왜냐하면, 네. 그때도 이제, 2PM의 니쿤 씨가 이제 태국 출신 멤버시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앞으로 한류가, 점점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현지화되고 아이돌 그룹 멤버 중에서 동남아 지역 출신 멤버들이 더 앞으로 많아질 텐데, 그 동남아 지역의 복잡한 정치 지형 아니면 종교 지형, 민족 간의 지형들의 문제가 앞으로 연관되지 않을 리가 없다. 저는 그때부터 좀 우려가 됐었고, 좀 그렇기 위해서는 아이돌 그룹, 그러니까 아이돌 산업, 연예 산업 내에서 이런 교육들, 이를테면 인권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밀한 어떤 대책들이 그때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도 지금 보면 주로 태국 멤버들이 많죠. 왜냐하면 동남아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봤을 때 태국이 일정 정도 지도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갓세븐의 뱀뱀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BTS와 견줄 만한 글로벌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블랙핑크의 리사 씨라던가 그리고 CLC의 손 같은 분들이 태국 멤버였는데 근데 주로 태국에서만 주로 한국 아이돌 그룹들이 충원을 했단 말이에요. 물론 당연히 중국, 대만, 일본은 빼고. 네. 그런데 최근에 시크릿 넘버라는 걸그룹이 새로 이제 데뷔를 했는데 여기에 디타라는 멤버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분이 인도네시아 멤버예요. 처음으로. 그건 저도 봤습니다. 아이돌 그룹 중에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멤버가 들어왔어요. 인도네시아는 말할 것도 없이 또 동남아 지역에서 굉장히 또 지도적 위치가 있고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입니다. 네. 실제로도 인도네시아에 굉장히 케이팝 인기가 높습니다. 한국 문화 전반에.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인도네시아가 다른 국가는 다르게 무슬림 국가거든요. 그렇죠. 무슬림 국가에
K-팝 member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왔다. 저는 이게 앞으로 어떤 파장이 날지는 속단하긴 이르지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뭐 있을 수는 있다.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아이돌 산업의 연예 산업도 아니면 이 K-팝에 대해서 굉장히 국가적으로 어떤 관심이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닐까. 홍콩 문제도 그렇죠. 그리고 대만 문제도 앞으로 이제 동아시아 내에서도 일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런 어쨌든 정치적인 외풍을 겪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 문제와 문화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도 사실 또 던져진 숙제예요. 그러면 기준을 뭘로 세워야 될 것인가. 네. 결국에는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기준. 이를테면 국제사회가 합의하고 있는 여성 인권이라던가 아니면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속사가 그 부분을 견지하지 못하면 이거 굉장히 계속 휘달릴 수 있다. 그리고 K-팝에 어찌 보면 위기도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좀 우려하고 있고 헤드쿼터 고민하고 쪽에 있습니다. 맨파워가 좀 더 필요하군요. 네. 이게 잘못하면, 그러니까 지금 정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CEO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자칫 잘못 관리하면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오늘 꾸준히 들은 이제 원인은 최초에는 클리어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산수 문제. 팬의 숫자가 늘어나도 너무 늘어난 게 문제다. 네. 원인이다. 그러다 보면 정치적인 힘도 생기고 그냥 슥 밀었더니 쓰러지는 트럼프도 생겨. 그렇죠. 예. 그만큼 커져. 그러면 그 숫자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숫자는 정치적 힘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쪽이 바라보고 있는 그 스타는 어떤 정치적 힘을 대변해야 하는 때가 간혹 온다. 그때 실수는 팬들이 아무리 잘해도 기획사가 실수하면 리스크가 되는 거죠. 아니 심지어 예. 왜 많은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아무리 아이돌이 정치에 연관이 안 되려고 해도 정치인이 와서 뭐 제가 팬입니다 이런 식으로 발걸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면 연관이 되게 되는 거고. 실제로 지금 뭐 외국에서는 K-팝을 본따서 자국 멤버로 만든 K-팝 그룹도 생기고 있고요. 이젠 일본에도 그런 팀이 생기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생기고 있습니다. K-팝 하나의 문화가 됐는데 엑스제팬 노래 몰래 듣던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하늘이 바뀌었어요. 우리 세대는 지금 대화 안 돼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덕질 문화도 사실 일본에서 온 거였는데 네. 이게 다시 이제 K-팝의 문화로 다시 이제 어찌 보면 재가공돼서 그렇죠. 네,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간 셈인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사회적 책임을 고민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여전히 아이돌 그룹의 어떤 연습생 시스템의 문제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이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런 덕질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결국 이런 특히 한국에서의 걸그룹을 좋아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사회적 맥락에서 봤을 때 이런 여성의 인권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당연히. 그리고 저는 또 제가 또 마음 아픈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이제 그 러블리즈 활동 때마다 이제 러블리즈 팬들 단톡방에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단톡방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로 이제 러블리즈 팬들은 이제 10대, 20대 남성 팬들이 많은데 거기 단톡방에 이제 페미니즘 얘기가 나와서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 볼 일은 아니지 않냐 했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쫓겨났어요. 진짜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덕질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덕질하면서 사회적인 맥락과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부딪히죠. 그리고 네. 그 굉장히 저 안에서도 모순과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 확장해 보면 사실은 전 세계도 다 마찬가지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가 프로듀스 101에서 네. 좀 여실히 보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네. 일본에 있는 여성분들이 한국 걸그룹의 팬이 된 이유가 그러니까 한국의 걸그룹은 일본과는 달리 아티스트로 인정을 받는다. 네.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로서의 인정과 그리고 여성 인권에서도 훨씬 더 나아간 대접을 받는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도 여기대로 빡센데.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런 아까 다시 이제 돌아가면 그러한 모습들이 이를테면 그 동남아시아나 서아시아까지 이렇게 진출됐을 때 이를테면 기존의 어떤 전통적 가치와의 부딪힘 또 그런 것들 사이에서 이를테면 극단주의자들에게 일단 표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고 네. 네. 그리고 이런 힘들이 더 강해지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인터넷 온라인 여론이 이렇게 커지면 반대급부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네. 그것이 또 자칫 K-팝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도 충분히 또 전환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일은 많겠네요. 네, 앞으로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다 대처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케이팝을 덕질의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땐 지났다. 네. 이것이 하나의 사회 현상이고 그리고 좀 심각하고 진지하게 이것을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이를테면 한국 연예산업의 책임으로 한국 사회가 이것을 어떻게 국제적 책임으로서 이것을 우리가 육성하고 또 고민할 것인가라는 것 부분을 좀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1000가지, 10,000가지 상황을 다 상상해 볼 수 있네요. 무슨, 사실은 뭐, 지난주에 러시아에 개헌투표 할 때, 그 전주에 어떤 아이돌의 모스크바 콘서트가 있었어. 근데 그게 마치 푸틴의 반대파의 전당대회처럼 여겨지면 어떡할 거야. 무슨, 이란의 어떤 학생이 오디션에 합격해가지고 우리나라 아이돌 멤버가 됐어. 근데 그 친구한테 할례나 명예살인에 대해서 누가 물어봐.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네. 어려운 질문들이 쏟아질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토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이제 가수들도 일본에 가면 독도에 관한 질문을 네. 종종 받는다고 하잖아요. 네. 미래를 엿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무국장님께 마지막 질문은 왜 모든 러블리즈의 응원은 이수정 유지의 순서입니까? 나이순입니다. 편집하지 않았습니다. 0.1초 안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국제민주연대의 나현필 사무국장님. 본인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이런 관련된 일이 있을 때 또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본업이 아닌 일로 나왔지만 앞으로 본업이 더 될 것 같은 일이어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이런 사무국장님 같은 분의 역할이 커지겠네요. 네, 하여튼 더 다른 전문가 훌륭하신 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여져. 아니,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숨겨져 있는 분들 이게 좀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러블리데이예요. XSFM입니다. Cleans, warm cotton, Access Mall Fragrance Store에서.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그게 아까 니모신이라고. 그래, 기억력? 니모신. 헬릭 스미스. 네. 이렇게 러블리즈 팬을 만났고요.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실 러블리즈 팬이라 섭외했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해외의 활동가들과 연대하는 게 1인 활동가 중에 덕후를 찾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딱 찾으셨어요? 운이 좋았어요? 퍼즐처럼? 사실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덕들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만났죠. 근데 국제사회연대 활동가는 처음 만났잖아요? 어렵게 구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이 나한필 국장을 그냥 영혼 없는 시사 프로에서 다른 얘기할 때 좀 만나보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근데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그렇죠. 영혼 없는 얘기. 오늘은 영혼으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사실 저도 옆에 있었는데, 러블리즈와 아이돌판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은 굉장히 빠르게 답변이 명쾌하게 나오더라고요. 편집하실 필요 없어요. 네. 꼭 남필 국장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사실 어릴 때 엠넷 카운트다운 대기실에서 내가 아이돌 봤다. 혹은 랩 가이드 가르쳐주러 알바 가서 아이돌을 봤다. 그게 내가 덕질의 세계를 아는 거랑은 전혀 무관하잖아요. 그거는 근데 일터지 그냥. 일하면서 동종업계 동료를 만난 거지. 그죠.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들은 기억도 안 나거든요. 팀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사람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외한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처음 배웠고요. 네. 앞으로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저런 이 덕들을 모셔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녹음 내내 러블리즈 검색하느라 바빴어요. 저는 조금만 검색해보고 말았어요. 이거 읽어도 이해할 자신이요. 제가 그냥 유일하게 질문했던 게 그거 아니에요. 왜 이름 순서가 똑같나요? 1차적으로 내용을 읽는 게 아니라 우선 화보 사진들을 보고 있어야 돼요. 아, 그래요? 그게 먼저죠. 입덕은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다른 견해가 있으신 모든 여러분들의 견해를 환영합니다. 제 견해는 화보 사진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직캠이에요. 직캠이에요? 네. 이게 조금 더 나간 거죠. 당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나 어릴 땐 춤 잘 추면 팬 됐는데. 그걸 보려고 직캠과 화보 사진을 보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사운드가 들어오고 음악 실력이 뒤에 들어오고 네.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천사가 되어서 자기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물론 저는 지금 덕통사고 난 아이돌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10번 이상 들은 아이돌 노래가 뭐였는지 지금 기억났어요. 샤이니의 줄리엣이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늘 슬픈 거예요. 샤이니의 줄리엣을 생각할 때마다. 그 노래가 나온 지가 오래됐구나. 그렇죠. 네. 에이 늙었어. 줄리엣이 낳은 애가 초등학교 들어갈 텐데. 그러니까 오랜만에 요즘 노래 들었다고 좋아했는데 늙지 마. 그게 제발. 마지막이야. 너네나 늙지 마세요, 청취자 여러분. 이번 주말에 헬마우스 코너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비상시국 대책회의였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XSFM입니다. I, D, W, K